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그거 전에. 네. 민주당으로 가야겠네. 자, 민주당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자동으로 6개월까지 연장되게 하는 법안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이 시기에 국민의힘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염두에 둔 꼼수 위인설법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고 한 의원실에서 발의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공론화됐거나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는 방향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 임기가 끝나니까 4월 18일 전에 안 되면 아예 요건 자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 심판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은 6명이라는 좀 이 중대한 요건으로 해놨기 때문에 꼭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이게 어떤 변수에 따라서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석이 되면 모든 이런 절차가 중단되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엔 공감합니다만 네. 이게 다른 기관 이를테면 대법원도 이렇게 하는지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빨리빨리 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를테면 대법원장이나 네. 국회나 네. 대통령이나 이걸 공백을 없도록 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 뭔가 지금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너무 특수한 사안에 맞춰진 입법으로 좀 비치는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이 보완조로 생각을 하면 이게 통상적인 다른 케이스에서는 또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계가 더 필요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변호해 주시려고 했는데 장유미 변호사조차도 이게 조금 네, 왜냐하면은 이게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반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민주당이 이번 탄핵과 그 내란 수사 과정에 있어서 너무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곽종근, 김현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받기 전에 김병주 의원, 같은 군인 선배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또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경우에도 박선원 의원과의 관계.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이 급하고 말하자면 어떤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수사기관 이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진보 쪽으로 지금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분이고 실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 4대4 결정에 있어서도 그쪽으로 이제 손을 들어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나올 수 있는 법안들을 제출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밝혔어요. 여당 의원 78명이 이미 동의했다면서 당 지도부를 압박 중인데 이 헌재소장 탄핵의 경우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이것도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한가요? 맞습니다.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럼 여당 의원 조항이고요. 전원이 찬성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건 야당이 찬성할 리가 없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외압으로 비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좋은 선택인지도 의문이고 네. 현실화될 수도 없어요. 과반의 찬성을 얻기도 어려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의 패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 법원이 이런 배경, 그러니까 결정한 배경 이거 뭘까요? 이게 네.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거는 법원에서 검찰에다가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검찰 측에서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가 골프를 취재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특정을 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특별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라고 보기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 받긴 했습니다만 항소심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지금 좀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이런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네. 장 변호사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게 공소장 변경 뭐 할 수 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서 그때 구체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됐다는 거. 법원이 검찰에 네. 이거 정확하게 특정해달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네. 허위가 뭐가 허위라는 거지. 안다 모른다지 아니면 골프를 쳤다 안 쳤다인지. 이거는 1심 단계에서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1심에서 이 법리를 다툴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게 된 거예요. 이례적이기도 하고 공소장 변경을 항소심에 이르러서 한다는 게. 네. 이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거 무리한 기소 아니었냐라는 또 빌미를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 측에 또 검찰이 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왜 임기 6개월 연장하게 하는 것도 타임이상은 좀 이상하다. 이것도 좀 타임상 좀 별로다. 네,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이 결과 항소심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은 그 항소심 재판부가 3월 12일 정도까지 신권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집중 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무렵 보통은 한 4주에서 6주 정도 뒤에 선고기일을 잡는데 네. 다른 사건들과 함께하는 재판부들이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 있어서는 재판부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2월 26일에 결심하겠다라는 것도 이미 밝힌 바가 있고 그 이전에 3월 12일까지 서류를 안 받겠다고 한 것을 보면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뒤면은 선고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54일 만에 열린 첫 정식 변론이었습니다. 국회 소추단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가 지체되는데 일조했다 주장했고요. 반면 한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내란 동조나 무기는 아니었다.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 말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계엄 해제가 되면 즉각적으로 대통령을 그걸 수용하도록 돼 있는데 3시간 반인가 그 시간 텀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대통령의 바로 다음의 직급은 국무총리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웠느냐 이 부분이 하나의 또 쟁점이 됐던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어제 사건 심리 자체도 굉장히 빨리 끝났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재판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한덕수 총리는 151석으로서 가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 그것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원식 방금. 의장에게 적어도 네. 뭐 다수결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우원식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전 권한대행이죠. 여기에 대해서 심리는 끝냈는데 선고기를 정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빨리 선고가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재판부에서 선고기를 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책임 회피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이거 아까 여쭤보려다 넘어갔는데요. 만약에 추가 변론 없이 대통령이요. 오늘 이 10차 변론으로 끝난다면 탄핵 심판 결과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무리 길게 잡아도 전직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3월 중순경 이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한길이 중순 속행되더라도. 이전.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오늘 3시에 시작했고 3명의 증인신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최후 변론은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 측에서도 증인이 3명 나온 것에 그 3명만 채택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다음 주경에는 결심을 할 것으로 보이고 한 2주 정도 뒤에 한 3월 중순 역시. 정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 맛집 장윤미 변호사,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